희소 금속이 경고등이라. 그래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온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거 언제든 제2 요소수 사태가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희소 금속 13종에 대한 평균 비축률 양입니다. 예, 비축률이죠. 보시면 말입니다. 정부 비축 목표는요, 쉽게 말하면 101분이에요. 101분. 예, 101분. 예, 그 중에 중히토류나 코발트는 181분이고요. 이게 정부의 비축 목표예요. 현재 5월 말 현재 42.11분입니다. 42.11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물론 정부가 목표를 101분이라고 높게 잡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높게 잡았으면 그에 대한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말입니다. 예, 지금 자원을 비축하는 것, 희귀금속을 비축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2.11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대부분이 말입니다. 예, 희소금속은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뭐 한중 외교가 마찰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게 한중 외교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냐? 제가 간단합니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희소금속의 가격이요,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한국광해공업공단도 말입니다. 이거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평균 비축 양이 굉장히 적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떤 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예, 지금 리튬 한번 볼까요? 리튬 같은 경우는 5.81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리튬은요, 이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이거 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81분밖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돈 주고 사면 공무원들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시점 잘못 골라서 만약에 비싸게 샀다 이러면 책임 묻는 거.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못하는 거죠. 게다가 코발트 한번 보세요. 코발트는 정부 비축 목표는 181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12.41분이에요. 심각하죠? 예, 이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만큼 안 된다는 뜻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칼륨도 40일밖에 안 됩니다. 40일 칼륨. 칼륨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반도체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이 지금 통제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101분의 희소금속을 비축하겠다는 게 쉽지 않아요. 크롬도 51분, 바나듐도 52일분, 나오비움도 52일분밖에 안 됩니다. 텅스텐도 53일분.
히토류는요, 경히토류가 72일분이고요. 중히토류는 그나마 제일 많다고 하는데 126.51분입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언제든 중국이 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2 요소수 사태가 당연히 저는 터진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터질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사태가 터져서 전국이 난리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것을 확보를 해서 시장에 좀 충격이 덜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희소금속을 수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입량은 2018년에 867만 톤이었는데 이게 금액은요, 지금 보면 13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이게 2022년을 보세요. 희소금속의 수입 양은 줄어듭니다. 763만 톤으로 줄어들고요. 금액은 2018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납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57억 4,600만 원이니까요. 굉장히 600만 달러니까요. 달러입니다. 600만 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은 줄어들고요. 금액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제가 봐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극 행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제2요소수 사태가 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말입니다, 희소금속 구매를 위한 정부 출자금은 줄어들었어요. 2022년에 487억 9,10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372억 3,200만 원으로 무려 23.7%나 줄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목표량 대비 추정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이라는 게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요소 다 챙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못 챙기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대로 챙겨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까지 터진다는 건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거 소신껏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신껏 일을 못하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금 소신껏 일을 못하는 듯 보여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요, 나중에 요걸 먹더라도 지금은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요소수 사태 같은 희귀금속 사태가 만약에 또 한 번 터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안 봐도 본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희귀금속에 대한 어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요소수 사태를 우리는 이미 겪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비책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발 일찍 움직이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사실이 점점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제발 국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신껏, 이게 범법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범법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소신껏 일하는 그런 문화가
확실하게 조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한번 지독하게 해봅니다. 오늘 또.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 것 같으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러다가는 나라의 위험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실핏줄까지 피가 잘 흘러야지 안 썩는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해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